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과 겨루고 여전히 서운함을 품고 여전히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태우며 산다면 그 고통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더 자주 무너집니다.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말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도 있고 체면도 차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마음이 마릅니다. 말을 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웃고 돌아서면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오래 살수록 멀리 해야 할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대화의 끝도 자기 이야기이고 옳고 그름의 잣대도 자기 이익입니다.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일이 어그러지면 세상 탓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축하의 말은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함께 아파하기보다 은근히 비교합니다. 결국 관계를 함께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더 가져가는 길로 바꾸어 버립니다. 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보았습니다. 젊을 때 나는 경쟁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에도 결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올리는 경쟁이 있고 상대가 넘어져야 내가 안심하는 경쟁이 있습니다. 전자는 나를 넓히지만 후자는 나를 좁힙니다. 상대의 실패를 바라야 하는 삶은 결국 자기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잠시 앞설 수는 있어도 오래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바쁘게 살다 보면 잊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에 들은 말을 곱씹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마음이 자꾸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관계인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면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큰 성공이 없어도 내 이야기를 편히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하루는 따뜻합니다. 나는 오래 살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더 여려집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곁에 두면 상처가 더 깊이 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변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까이 지내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어느 순간 나는 나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미워하지는 말되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남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시간의 무게를 압니다. 하루가 예전과 다릅니다. 열해처럼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계산과 서운함과 비교 속에 쓰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십시오. 그런 관계 속에서만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늦기 전에 사람을 가려두십시오. 체면 때문에, 오래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외로울까 두려워서 아무나 곁에 두지 마십시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사람과 남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선택이 노년의 평안을 가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만을 붙들고 살게 되는지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욕심보다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빼앗길까 두렵고, 뒤처질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을 함께 사는 자리가 아니라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자리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서서히 거래로 바뀝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저울에 달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도 작은 도움도 마음속 장부에 적어둡니다. 나는 형제들이 부모를 모실 때는 웃다가도 부모가 떠난 뒤 재산 문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계산이 그 순간 드러났을 뿐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가난을 견디며 웃던 사이가 한쪽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미묘하게 멀어집니다. 축하한다는 말 뒤에 서운함이 따라붙습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마음이 갈라져요. 이기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는 말과 책임이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는 조용해집니다. 잘 되면 자기 공이고 잘못되면 남 탓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대화가 끝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마치 비 온 뒤인데도 습기가 빠지지 않는 방 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계를 빚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작은 도움을 크게 기억하고 받은 도움은 금세 잊습니다. 선물도 호의도 결국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처럼 만듭니다. 그러면 관계의 따뜻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오가야 할 자리에 계산이 들어섭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나도 덩달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직접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좋은 마음을 바꿔 놓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남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의 성공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제자가 잘 되면 스승이 기쁘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합니다. 은근히 단점을 찾아내어 낮추려 합니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시기입니다. 시기는 관계를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비교하고 남을 의심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힙니다. 몸이 감기에 걸리듯 마음도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마음의 방역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노출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차가운 기운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대를 조금 줄이고 감정의 문을 완전히 열어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절은 베풀되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와주되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사람을 믿고 싶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깊이 남습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넉넉해집니까? 아니면 더 좁아집니까? 집에 돌아와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까? 이 질문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오래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외로움이 두려워서 답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과 마음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늙어갑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 늙을 것인지 그 선택이 인생의 빛깔을 바꿉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분노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화를 내지만 예순이 넘으면 내가 나를 아끼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왜 그렇게 오래 후회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세 번째로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늙어간다는 사실이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소리 없는 방 안에 쌓인 먼지와 다르지 않다. 나는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강의가 끝난 뒤 텅 빈 교실에 혼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미움과 오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는 일이다. 예순이 넘어서까지 내가 옳다는 말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남는 것은 외로움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 자주 논쟁을 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이기는 말은 잠시 통쾌하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당신이 혹시 누군가와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안부를 물어보아라. 사과할 일이 있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줄이고 이해는 늘려야 한다. 또 하나,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소모한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그것이 미덕이라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나 역시 젊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몸을 혹사시켰다.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 무리한 날들이 하나씩 빛처럼 돌아왔다. 건강은 남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해야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는 맞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삶으로 바빠진다. 그러나 외로움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나는 혼자 걷는 시간을 좋아한다. 조용한 길을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고 지난 날을 천천히 떠올린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시간이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친구다. 당신이 지금 상처를 안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 역시 무수한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픔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을 깊게 만든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혹시 아직도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60, 70이 넘어서까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수고했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한다. 욕심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대신 마음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화를 오래 품지 말고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라.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나를 조금씩 다듬어라. 그것이 내가 수십 년을 돌아 얻은 결론이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 후회도 많고 놓친 인연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인생은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러기를 바란다. 상처가 있어도 외로워도 천천히 걸어가기를 바란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당신의 마음만은 따뜻하게 지키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쌓는 삶을 살지만 예순을 넘기면 비우는 삶을 배워야 한다. 마음속에 오래 묵은 서운함, 비교하는 습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하나씩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무게가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첫째로 바꿔야 할 것은 말버릇이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훈계하는 말이 늘어난다. 경험이 많으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옳은 말이 항상 필요한 말은 아니다. 나는 한때 젊은이들에게 내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곤 했다. 그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사람은 스스로 넘어져 보지 않으면 진짜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조언을 아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묻더라도 짧게 답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들으려 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귀는 넓혀야 한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체면이다. 체면은 젊을 때는 방패가 되지만 늙어서는 족쇄가 된다. 체면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아픈 몸을 숨긴다. 그러나 그 체면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한번 크게 아팠을 때까지도 가족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때 알았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솔직해져야 한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털어놓아야 한다. 셋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이다. 친구의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 이웃이 큰 집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여전히 활발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음을 흔든다.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초라해 보이고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 부족한 사람이 된다. 대신 나는 나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기로 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화를 냈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는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또 하나,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늙은 사람을 쉽게 뒤로 밀어낸다. 그때 분노로 맞서면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은 더 황폐해진다. 나는 모욕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그 말이 정말 내 본질을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급함이 튀어나온 것인지 대부분은 후자였다. 남의 거친 말은 그 사람의 불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모두 내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예순 이후에 평안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한 사람이라도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큰 성취가 행복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더 값지다. 평안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마음이 잔잔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긴다. 그러니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을 돌아보아라. 오늘 누군가에게 괜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괜한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라. 우리는 평생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위로는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나온다. 나는 이제 큰 욕심이 없다. 다만 마음이 굳지 않기를 바란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부드럽게 남기를 바란다. 고집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연민을 선택하며 살고 싶다.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로 가득 차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아라. 그러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보다 따뜻하게 남은 시간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나는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남은 날들이 손에 잡힐 만큼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가? 예순과 일흔을 지나면 삶은 경쟁이 아니라 정리가 된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기다. 나는 한때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썼다. 아직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때 처음으로 속도를 늦추었다. 일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대신 깊이를 택했다. 몇 사람과는 오래 걷고 몇 권의 책은 천천히 읽었다. 그제야 알았다. 삶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두려움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라.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 쓸모없어질지 모른다는 걱정, 나도 그 감정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니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는 과정이었다. 불필요한 욕심이 걷히고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껍질이 벗겨지고 진짜 마음이 남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오면 그날의 공기를 천천히 느낀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미움 없이 살자고. 화를 오래 품지 말고 누군가를 속으로라도 축복하며 보내자고. 그렇게 하루를 쌓아가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행복이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도 상처가 많을 것이다.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 기억, 친구에게 외면당한 순간, 자식에게 서운했던 말들. 그러나 그 기억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당신만 아프다. 나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용서는 나를 살게 하는 선택이다. 완전히 잊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그 기억이 당신의 오늘을 삼키지 않게 하라. 또한 자신을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무엇을 새로 배우기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늦은 나이는 없다. 나는 이른이 넘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이해는 깊어졌다. 젊은이들처럼 빠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진심으로 배우고 진심으로 만나라. 그러면 나이는 장애가 아니라 깊이가 된다. 이제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지 말아라.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그러니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설령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스스로를 친구처럼 대하기를 바란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인생은 크게 빛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끝날 때 마음속에 미움보다 감사가 더 많이 남아있으면 된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천천히 걷는다. 당신도 서두르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당신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당신답게 살아내는 것이다.